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수학은 맞는 말만 해야 된다. 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중간에 어떤 식으로 이 말을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리를 시작해서 올바른 논리를 통해서, 적절하기보다는 올바른 논리를 통해서 사고하는 그 사고 과정이라는 면에서 다른 학문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다들 허준이 선생님의 그 인생을 보고 아 나도 어,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좀 제가 막 얘기하자면 좋은 문제를 찾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풀어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문제를 잡아도 풀 줄 알아야지 그것도 풀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문제를 찾는 것도 능력이 전혀 다른 능력을 요구하지만 그거를 잡았을 때 푸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연장이 있어야지 그걸 풀 시도를 하고 연장이 있어야 또 그걸 기반으로 문제를 찾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 질문의 포인트는 사실 앞쪽에 더 있는데 박사라는 게 내가 공부를 정의했을 때 이제 공부를 내가 이제 문제를 설정하고 왜냐면 연구를 하려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찾고 또 그걸 또 실패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계속 풀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걸 공부라고 쳤을 때 그걸 싫어해요, 내가. 나는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할 만한 매력이 있는 코스인가요? 아, 제가 인생 퀘스트가 쉬워진다고 말한 것은 이거 좀 얄팍한 사실 얘기였어요. 아,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 걸 그랬네. 되게 얄팍한 생각으로 사실 그 얘기를 한 거였는데, 어, 좀, 뭐랄까. 음,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이것은, 그러니까 연구 또는 학자로서의 길을 계속 간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는데, 어쨌든 저의 인적 사항이 들어갈 거잖아요. 거기에 박사 타이틀이 있냐 없느냐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는 중요하게 작용을 해왔어요. 그런 경력적인 문제에서 유리하다는 거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 인식도 같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얄팍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업 자체가 전혀 안 맞다. 만약에 연구라는 업 자체가 전혀 안 맞다. 그러면은 딱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기가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러면, 예, 충분한 것 같은데, 지금 딴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어떤 굴곡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의무로 주어지지 않은 수학에 대한 관심은 놓지 않으셨나요? 네. 수학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20살 언저리에 겪었던 몇 가지 좌절과 루머와 등등에 의해서 제가 선택하지 않은 길이었잖아요. 하지만 수학에 대한 미련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있었어요, 미련은. 그, 그래서 그 뒤로도 혼자 공부를 굉장히 해보고 싶었고, 혼자서 공부를 실제로 해봤지만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소위 그 제가 꼭 굳이 좀 싼 표현을 쓰자면 정복하고 싶었던 그 정수론 책도 막 사서 봤었고, 그다음에 수학과 애들은 뭐 공부하지? 이렇게 기웃기웃거렸을 때 항상 맨 처음에 첫 관문으로 나오는 해석학이라는 과목도 꼭 한번 이해해보고 싶었고, 그런 미련과 욕망은 항상 있었는데 혼자 공부하기가 너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왜냐하면 텍스트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그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려웠지만 항상 미련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 시절에 연구를 할 때도 저희 랩은 그 장비를 만드는 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초정밀 장비라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초정밀 장비를 만드는 랩이었는데 어쨌든 그 좋은 장비를 만드는 게 중요한 랩이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그 뭐랄까 물론 당연히 그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초정밀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론적인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론은 그 그러니까 잘 뭐 맞겠거니? 그다음에 다른 연구자들이 잘 만들어 줬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활용을 하는 거지. 그 이론 자체를 연구를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이론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이론을 이해하고 싶고 그 이론을 좀 더 잘 쓰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 주제였던 것도 그 우리 병원에서 찍는 그 CT 있잖아요. CT 장비랑 약간 연관이 있는 거였어서 거기에도 이제 그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좀, 좀 더 잘 이해하고 싶고, 더 잘 써먹고 싶고 했는데, 랩에서 그런 쪽으로 이론으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교수님 포함해서 그렇게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미련과 욕망은 있었지만, 그걸 해소할 데가 없었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잘 모르겠는데도 수학을 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좀 되나요? 어, 약간 계단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되다가, 이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다가, 어느 순간, 어, 이게 이 뜻이었어? 라고 하면 이렇게 쑥 올라가고, 이 순간, 이 순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학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것만 반복하지는 않았고, 그는 계단을 오르긴 올랐지만, 그 긴 지루한 물음의 연속 기간을 버티는 게 쉽지 않았다, 뭐,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네, 버티는 게 쉽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쨌든 그게 제 본업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네,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짜투리 시간에 하는 건데, 짜투리 시간에 집중, 그것만 온전히 해도 쉽지 않은 게 수학인데, 그렇게 짜투리 시간에 해서는 사실 뭔가 개인적인 성과조차도 내기는 쉽지는 않은 환경이었죠. 아까 재 선생님 질문 네.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그 혼자 할 때 좀 잘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약간 좀 뭐 여기 수학의 즐거움에서건 아니면 뭐 다른 데서건 약간 같이 하고 나서 좀 더 잘 되신 건가요? 흥미도 좀 붙고. 차이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실 이건 수학의 즐거움에 와서 저도 좀 깨달은 건데, 수학, 수학이 문제 푸는 학문이 아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러하다는 거를 사실 수학의 즐거움에서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된 거고, 저 혼자 수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저는 사실 수학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도장 깨기처럼 그냥 어떤 유명한 책이 있으면 그 책 한 권을 통달하면은 나는 이 과목을 아는 거야.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수학의 즐거움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책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고 책마다 그, 설명하는 방법? 책마다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런 생각들을 주고받는 과정이 그런 어떤 그 서로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재미있는 거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수학에 대한 감상이랄까? 그런 게. 네, 그래서 엄청 많이 바뀌었죠. 네, 네, 네. 약간 뭐 질문보단 그냥 뭐 그냥 하는 얘기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약간 수학도 뭐 다른 뭐 학문이 됐건 뭐 다른 어떤 뭐지? 어떤 활동이나 분야가 됐건
다른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약간 느낌도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약간 그렇게 뭐 서로의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뭐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뭐 유입도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사실 그건 관점의 차이 같아요. 관점의 차이일 것 같은데, 그래도 수학이랑 다른 학문이랑 굳이 차이점을 말한다면은, 수학은 맨 밑바닥에 보면 공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공리부터 시작하고, 물론 공리는 이제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공리를 선택했다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게 논리로 연결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순이 생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학이라는 세상에서 그 다른 모든 건 다 가능해도 무조건 안 되는 건 모순이 생기면 안 되는 거라고 수학을 이해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 아, 저 말이 좀 꼬이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제가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수학은 맞는 말만 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중간에 어떤 식으로 이 말을 이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리를 시작해서 올바른 논리를 통해서, 적절하기보다는 올바른 논리를 통해서 그 사고하는 그 사고 과정이라는 면에서 다른 학문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학문도 공리가 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공리부터 시작하는 학문은 수학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제가 잘못 얘기한 거라면, 네,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졸업 이후로 뭐 회사 뭐 포닥 뭐 이렇게 또 강사 뭐 여러 가지를 하셨었는데 그때 어쨌든 뭐 수학과는 밥을 굶을까 봐 안 갔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교수 하시기 전에 몇 년 동안 이 여러 가지를 하신 거예요? 아, 네, 회사를 회사 뭐 퇴사 강사 이후 포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어, 퇴사 이후로는 제가 퇴사를 2015년에 했으니까 2015년부터 26년이죠? 어, 6년 동안 포닥도 두 군데 하고 회사도 또 한 군데 추가로 다녔었고 그다음에 좀 짧긴 했지만 강사 생활도 했었고 약간의 유랑 생활을 했었죠. 근데 사실 이직도 제주거든요. 이직 그 비밀을 알려주시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직 잘한다. 비밀, 비밀,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평판. 네, 말하자면 평판일 것 같아요. 아, 많이 작업하나요? 요즘은 회사도 요즘은 공채가 많이 없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채가 없어진다는 말은 특히 그니까 대학원 이상을 거친 좀 학위가 있는 경우를 따지자면 더더욱 그러한데, 보통 레퍼런스 체크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 뽑을 때 생판 모르는 사람을 뽑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달이라도 건너서 아는 사람을 뽑을 때, 그러니까 그냥 인맥으로 이렇게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거 전혀 다른 얘기고, 이 사람이 실제로 같이 일할 때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잖아요. 이건 당연히 이게 필요로 하는 정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평소에 좀 큰 사고 안 치고 나쁘진 안 하고 다니고 그냥 조직 생활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고 그런 것만 좀 갖추고 있으면은 물론 자신의 그 전문성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과 별개로
그런 평소에 좀, 뭐랄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겁니다. 나쁜 짓 하고 다닌다는 소문만 안 돌게 평소에 행실 잘 하고 다니면 길은 열려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시험을 잘 보시는데 뭐 이렇게 고위직 공직에 뭐 갈 생각은 안 하셨나요? 왜냐하면 보통 ISTJ가 공직에 네. 잘 어울리는 타입이라고 말하거든요. 지금은 INTP이고요. MBTI를 얘기하자면, 지금은 전혀 비슷하지 않은 두 네. 개예요. 사실 중간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얘기 해주세요. 네. 네. 그 MBTI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어릴 때 ESTJ는 세상에 내가 제일 잘난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나대는 성격이었다가, 씨, 이렇게 나댄다고 될 게 아니네? 쟤는 나보다 훨씬 더 잘났는데 조용히 있잖아? 근데 굉장히 뻘쭘하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E에서 I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회사 처음 들어갔을 텐데, 그때 그 MBTI 검사를 또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강사분이 그 MBTI 검사하시는 그분이 했던 얘기가 되게 기억에 남아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저기 두 번째 항목 있잖아요. N이냐 S냐라는 그거 있잖아요. 제가 N이랑 S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딱 중간쯤에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S가 더 많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대요. S처럼 사고하고 S처럼 공부를 해야 시험 점수가 잘 나온대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트레이닝이 오래돼 있으면은 S로 나오는 경향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S랑 N이랑 비슷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N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제가 공감이 됐던 게, 그 당시에는 이미 제가 시험이라는 제도에서 벗어난 지가 꽤 오래된 상태였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제가 그 전부터 느꼈던 변화 하나를 인지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그 일을 할 때 좀 그 본질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나한테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그 일에서 한 발짝 이렇게 벗어나서 내가 지금 풀려고 하는 게 문제가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게 하나가 뭐냐면은, 그 느꼈던 거라기보다는 어 생겼던 사고방식이랄까?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나열을 해보자. 이 중에 무언가는 당연하지 않은 게 있을 것이다. 라는 사고 연습을 그때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도 꽤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어떤 딱 그 데이터와 그 사실에만 근거한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그 이면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더 상위에 있는 좀, 좀 거창한 말로 표현하자면 구조를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그때 좀 생겼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S랑 N과의 차이를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S에서 N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회사 후에 퇴사를 하면 보통 세계 여행을 가는데 다변수 미적 분학을 공부하시고. 근데 그거랑 관련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네, 이면의 구조를 알겠다. 약간 그거랑. 사실은 별로 관련은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냥 정말로 뭔가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나한테 수학책이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다가 다변수 미적 분학책이 좀 이뻐 보였어요. 아, 그 다변수 미적 분학책 아마 이 책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마침 여기 손이 닿는 거리에 있는 이 책이거든요. 파란색 책. 이 책인데 이 책 제가 그 수업 들었던 교재인데 색깔이 좀 이쁘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그 제가 수업도 재밌게 들었었고,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다변수 미적분학에 나오는 그 다이버전스나 컬 이런 개념들을 조금 좀 리마인드를 해보고 싶다? 왜 그런 욕구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런 욕구가 들어서 이 책을 한번 쭉 읽었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보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본질을 알고 싶고 구조를 알아내야겠다는 거 아,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뭐 그건 뭐 제가 네. 아, 보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렇긴 하네요. 예. 네네. 혹시, 뭐, 그런 목적으로 읽은 건, 이 책을 본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딱 기억나는 게 뭐냐면, 다변수부터는, 특히 3차원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사실 시각화가 안 되잖아요. 가시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시화가 안 되는데, 안 되는 그 차원에서 이 정리가 참이라는 걸 어떻게 알지? 라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을 법 하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이해하려고 조금 좀 집중적으로 봤던 것 같고, 뭐 지금은 사실 다 까먹었지만,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찾았던 것 같아요. 그거 공부한 뒤에 본인의 그 본래 일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셨나요? 사실 이걸 공부한 뒤라기보다는, 음, 일을 다른 식으로 본 것은 이 책을 공부해서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그 시험이라는 제도에서 멀어지면서부터 그때부터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MBTI 봤는데 뭐 S에서 N으로 바뀌었다. 그거 포함해서 그때부터 제 스스로가 느꼈던 게 점점 더 저의 사고가 그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하는 그 사고 체계에서부터 좀 더 직관적으로 사고하는 체계로 바뀌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도 조금씩 느꼈고, 그다음에 그 변화가 그 이후로는 좀 계속됐던 것 같아요. 불안한 건 없으셨나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불안한 게 없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음, 하고 싶은 건 있었어요. 거의 항상. 하고 싶은 게, 제가 만약에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퇴사를 했다? 그러면 정말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퇴사는 했지만 적어도 하고 싶은 건 있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그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은 안 하고 있지만 그 한동안 했던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것도 사실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씩 해왔던 거고, 그리고 제가 사실 굉장히 막연한 생각이지만 이때 퇴사할 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칸 아카데미 같은 걸 만들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꿈이었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불안감이 적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방향에 도움이 되는 그래도 일을 찾아서 하신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 영상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유튜브나 블로그나 강의를 통해서 뭐랄까 저는 제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고 싶었냐면은 좀 어려운 거를 제가 한번 먹어서 소화를 막 시킨 다음에 쉬운 내용으로 다시 이렇게 뱉어내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뭐 글 쓸 때도 그렇고, 그 생각으로 늘 뭘 하든 항상 그런 생각으로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수학 과제 제안서 써야 되면 쓰시겠어요?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서 저는 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수학과 교수님들도 과제 제안서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대는 그게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네. 일단 그 방금 질문하신 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과제 제안서를 쓰는지. 과제 자체가 그 어플리케이션 쪽에 이미 맞춰져 있는 거라면 당연히 과제 제안서 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과제 제안서를 쓰는 케이스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허준희 교수님께서 언젠가 그 영상에서 했던 말씀이 있는데, 수학은 제안서 같은 걸 미리 쓸 수가 없다라는 말씀, 비슷한 그런 맥락의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풀릴지 안 풀릴지도 모르는데, 풀리더라도 이게 1년 안에 풀릴지 10년 안에 풀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계획할 수가 없다? 약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제가 과제 제안서 쓰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게 수학이면 어떡할 거냐? 약간 이런, 아니, 근데 아, 그거기도 하고, 사실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왜냐면은, 정부 사업 펀딩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이 질문도 이따가 그냥 한꺼번에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 커리어가 바뀌어서 뭐 수학을 더 많이 쓰는 그런 커리어를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정부에서 기초사업, 펀딩 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다른 학교 제치고,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사업 방식이 그게 바뀔 것 같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서야 외국은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많이 펀딩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두 개 같이 갈 수 있나요? 수학이라면 내가 제안서라도 쓸 수, 100%는 아닌데, 어느 쪽으로 더 마음이 기우느냐라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수학이라면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공대 수, 교수님 이런 말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할 수 있냐 없냐는 그 일단 논외로 치는 겁니다. 논외로 치는 건데 수학이라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런다는 거죠. 그 질문의 저기 맥락을 잘 파악을 아니, 못했는데 수학이란 불가능하다는 게 분야가 이 네네. 제안서류의 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학문이라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나는 만약 물론 쓸 이걸 수 있는 제안서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아, 거예요. 네네. 그 공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안서는 원래 그 불확실한 걸 확실하다고 좀 거짓말하지 않나요? 제안서요. 예. 어, 제가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직한 결과를 예상하고 그래도 항상 정직한 결과라기보다는 이미 될 걸 다 알기 때문에 과제안서 제안서를 씁니다. 그 그게 가능한가요? 공대는? 네, 모든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해서? 제가 모든 경우를 다 알지 못하니까 단적으로 말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는 그랬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대에서는 과제 제안서를 쓰면은, 그, 챕터 1, 과제의 필요성, 챕터 2,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과제, 진행 방식, 추진 체계, 그다음에 추진 방법 이런 걸 써요. 과제 내용, 범위 이런 거 써요. 그다음에 챕터 3, 기대 효과, 그다음 챕터 4회부터부터 이렇게 들어갈 그 인원 목록 쓰고, 인적 내용 쓰고, 인건비 같은 돈 같은 거 쓰고 이렇게 그렇게 나가는데, 챕터 1의 필요성에서 이미 내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 챕터 2에서 이미 모든 게 추진 체계랑 일정 이런 게 전부 다 짜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면 사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할 수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약속한 결과가 나오느냐는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게 쓰죠. 아, 보수적으로 쓰나요? 네. 아, 너무 도전적으로 쓰면은 그 스스로 본인이 본인을 힘들게 하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물론 음, 이런 걸 비판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비판하는 교수님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맞아요. 네. 이거 약간 좀 너무 정치 및 정책적으로 흐를 것 같아서 조금 별로 안 하고 싶은 얘기긴 한데, 이런 비판들 많이 해요. 우리나라, 그, 지금도 그런가? 그 공학 분야의 과제 달성률이, 성공률이 97%인가 8%인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될 것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걸 뭐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그르다라고 제가 판단할 입장은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같이 판단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니까 될 것만 하는 거는 수학 공부가 아니지 않나요? 수학은 많이 다르죠. 네. 네, 그렇구나. 그런데 그러면 응용 수학 쪽은 흥미가 없으세요? 흥미가 당연히 있고요. 있고, 기회만 된다면 좀 하고 싶기는 한데, 일단 지금은 좀 안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안 하고 있기는 한데, 뭐 언젠가는 좀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은 있죠. 또는 수학자와 협업해서 연구하거나 뭐 그런,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는 제안서 쓰기 좀 좋은가? 이 제안서 쓰는 거는 또 다른 얘기라서, 아,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제안서. 어려운 문제네. 거의 좀 안 남았어요. 정리의 부분에 대한 대부분의 질문을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나마 재밌는 연구는, 이건 어떤 질문이에요? 사실 이것도 아까 이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음, 아까 잠깐 이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대학원이 장비를 만드는 실험실이었기 때문에 그 장비에 그 들어가는 뭐 이론 자체를 연구한다기보다는 그 이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연구를 더 많이 했는데 저는 이론 자체가 더 궁금했었고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그 랩미팅 발표하다가 교수님께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 이렇게 혼났어요. 너가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 그 다음에 제 박사학위 논문도 아까 CT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CT 사실 장비를 만드는 게 그 핵심이었지 알고리즘은 굉장히 별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없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어, 그 학위 논문에 들어갈 레퍼런스 제가 그나마 나름대로 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여기에 이 아이디어를 넣으면 좋겠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정말 될까? 라고 해서 저 스스로 검증을 해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 검증을 해봤고 이거 될 것 같아.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레퍼런스를 찾다가 어느 논문을 하나 찾았는데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거기에 거의 똑같이 나와 있었고 심지어 수식으로 한 줄이었어요. 물론 그 아이디어 자체가 논문의 전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를 쓰면서 그 아이디어를 약간 차용한 것처럼 쓰긴 했지만 박사학위 논문 발표할 때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가 썼던 그 아이디어가 노블하다고 생각하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지만 그 발표장에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있는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저의 연구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긴 했어요. 근데 항상 그런 식으로 뭔가 수학적으로 재밌는 계산? 재밌는 뭔가 적용해 볼 수 있을 만한 것? 그런 것들은 연구를 하면서도 계속 찾아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사실. 공대 연구자로서 수학에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던 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연구에 여러모로. 어,
사실, 관심을 제가 가졌다고 해서 관심이 있는 거랑 무언가를 잘한다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제가 수학을 좋아했고 관심은 많았지만 제가 그러니까 전공 수학, 대학교 수학과에서 배우는 전공 수학을 제대로 공부한 적은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제 연구에 도움이, 그러니까 저 혼자서 그냥 되도 않는 식으로 했던 그런 공부는 크게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지난 1년 동안 이 수학의 즐거움에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도움이 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면, 아, 계속 예. 기대수나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기대수 이런 거는 전공 수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연구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뭔가가 좀 이렇게 플러스 될 것 같다라는 뭔가 영감 같은 게 오시는 게 있으실까요? 음, 아직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제가, 음,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고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여기라고 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그 수학의 즐거움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공 수학이 여기라고 치면은 분명히 어떻게든 연결이 되기는 될 텐데, 어디에서 어떻게 연결될지는 아직 좀 감은 없습니다. 희망사항은 있어요. 그러니까 욕구는 있는데 그 욕구가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이란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에 대한 감은 아직 없습니다. 자, 이제 그 정훈님과 김기숙 선생님을 찾으시고 대충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분들은 왜 아, 찾으시나요? 이분들은 그 어쨌든 저 오늘 인생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중학교 때 친구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인데 이정훈이라는 친구였는데 그때 정말 저의 절친이었거든요. 그 뭐 여러 친한 친구들 많이 있었지만 이 친구랑 제일 친했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 90년대니까 무슨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 전화밖에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뭐 당연히 학교가 달라지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워낙 친했던 친구라서 이 친구랑 막 싸웠던 얘기하면 정말 유치하게 많이 싸웠거든요. 뭐 니네 집 차 뭐냐, 우리 집 차 뭐냐 그런 식으로 싸웠었는데 뭐 니네 집 차는 엘란트라지, 뭐 우리 집 차는 뭐 엑셀이야. 반대구나. 니네 집 차는 엑셀이지, 우리 집 차는 엘란트라야. 막 이런 식으로 싸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데 되게 찾고 싶은 친구 중에 한 명이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찾고 싶다. 이 찾고 싶어서 한번 써봤고요. 그다음에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김기숙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이 선생님께서 저한테 과학고의 존재를 처음 알려주셨던 선생님이세요. 그 당시에는 그런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이 선생님 덕분에 그래서 그 여러 서포트를 받아서 그 수학 경시대회 그 상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하고는 대학교 가서도 가끔 제가 연락을 드리곤 했었는데, 그 뒤로 뭐 제 전화번호 막 잃어버리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이 선생님도 제가 연락이 닿을 수 있다면 꼭 한번 연락을 드리고 싶은,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네. 그, 저는 오늘 또 한 번 퍼포먼스 잘 내는 음악가들이 더 연습을 많이 한다는 진실을 확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하는 분들이 더 많이 하시네요. 아무튼,
이제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저 그 전에 예, 예. 그 맨 마지막에, 제가 이 부분을 대본 업데이트를 안 했구나.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딱히 뭐 어릴 때 한때는 잘 나갔지만 그 뒤로는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러한 인생이긴 한데, 제가 만약에 딱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면, 그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마디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두 마디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해야 할 것, 그다음에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거든요. 해야 할 것은 인생에서 해야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것을 더 많이 만들어라. 라는 말을 좀 남기고 싶었어요. 저는 생각해보면은 제 스스로 숙제를 되게 많이 만드는 타입이었어요.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제 능력은 안 되는데 제 스스로에게 더 자꾸 이렇게 숙제를 부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할 수가 없었으니까. 제 능력 밖의 일을 자꾸 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건 없다. 하고 싶은 것만 있을 뿐이다. 누구에게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남기고 싶었어요.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 스스로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자꾸 남들과 비교하려는 사람하고도 좀 멀어져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꽤 오랫동안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어릴 때는 그게 저에게 우월감을 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에게 굉장히 열등감을 안겨줬던 게, 생각해보면 모든 게 비교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그게 사람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든다는 게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교하지 마라. 약간 이런 말씀을 조금 남기고 싶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에 유명한 그 구절이 있죠. 비교는 암이고 걱정은 독이야.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재수생님부터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순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지금 하면 되나요?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거 팟캐스트 하기 전에 뭐 그냥 슬랙에 그 질문 몇 번 올린 적 있는데 그때 게으른 쌤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좀 이렇게 뒤늦은 약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약간 되게 약간 이 수학을 그러니까 되게 미련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하셔서 그런가 약간 되게 좀 열정이 좀 되게 많이 있으시고 약간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지 내가 이거 수학을 왜 하고 뭐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뭔가 뿌리도 좀 깊다는 좀 생각을 느낄 때가 많아서 앞으로도 약간 이렇게 즐겁게 약간 잘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학 엄마님도, 저는 아직, 아까 마지막에 왜, 그 지금 하시는 일하고 수학하고 있는데 아직 연결점이 못 찾으셨다고 하는데, 조만간 찾지 않으실까. 지금처럼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시는 일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그 접점을 꼭 찾으셔서
네, 지금 하시는 일에도 또 수학에도 이렇게 또 두 가지 길을 다 새로운 길을 또 개척해 나가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이야기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제는 다시 게스트에서 다시 진행 하시는 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는 게 두 개가 너무 크면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잘 보여주신 분 같습니다. 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네. 너무 멋진 분 모셨고, 본인은 계속 그냥 난 별것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사적인 건데, 기대수 진짜 잘 듣고 있으니까, 기대수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타의로 또는 환경에 의해 그걸 관두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